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내일 저녁 국정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댑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만찬에 앞서서 윤 대통령에게 단둘이 만나자라면서 독대 제안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사 여부의 정치권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의 독대는 대통령이 먼저 말을 꺼내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근데 물밑 대화가 어떤 식으로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 들리는 얘기로는 한동훈 대표 쪽에서 먼저 이제 독대를 요청했고 대통령실의 어제 입장은 공식적으로 독대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독대 자리를 갖는다면 이거는 만찬을 주최한 쪽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사전에 이제 여당 대표와 독대를 하기로 했고 실제 진행됐다 이런 식으로 알리는 것이 모양새가 더 좋겠죠. 근데 이게 성사되기도 전에 미리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다소 불쾌감이 감지되고 있는 바로 상황이죠. 그 대목인데요, 최 기자. 과거에도 한동훈 대표가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먼저 공개를 하는 수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대통령을 따로 만나자 하면서 그걸 기자들이 먼저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게 아마 전략적인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독대를 시도했으나 사실상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거나 그래서 실제 성사될 가능성이 좀 적게 보였을 경우에 나는 이런 식으로 해법을 좀 제시하고 대통령과 논의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받아주지 않는 분위기가 됐다라는 식의 메시지는 간접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대가 있는 일인데 그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도 고려를 해야지 말이죠. 자신의 입장만 자꾸 내세우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여야 협상도 아니고 여야 대표가 테이블에 앉는 것도 아니고 같은 정부, 대통령실과 여당 이른바 한 편이 이제 테이블에 앉게 되는 건데 이런 식의 불협화음 분위기를 자꾸 조성하게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질로 들어가서 독대를 하게 된다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독대 요청을 한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전국해법 가운데 가장 핵심인 것이 의정 갈등 문제잖아요. 지난 추석 연휴에 한동훈 대표의 제1의 숙제로 꼽혔었는데 지금 연휴가 끝났습니다만 아직까지 해법 뚜렷하게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 여당은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자체가 이제 내부에서 단일화된 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공세를 받는 것이 이제 야당으로부터의 지적 포인트인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좀 모색해 보자 이런 제안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까지 동반 지지율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국면을 좀 어떻게 해소할 것이 좋겠느냐라는 판단 속에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말씀 주셨듯이 먼저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이것이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성사가 안 된다면 대통령실이 결국에는 이 국면을 파토낸 상황에 책임을 다 전가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독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는 점, 이 부분이 지금 불쾌한 상황이고 어떻게 해법을 가져갈지도 고민거리인 걸로 보입니다. 최백묵 국장님, 되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말이죠. 만약 내일 저녁에 이제 만찬 자리가 있게 되면은 체코 방문 성과에 대해서 좀 자랑도 하고 싶으실 테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덕담하고 농담하고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면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막상 좀 진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를 못 잡을까 봐 따로 좀 보자 이런 겁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간의 현안이 있으니까 그 현안을 진지하게 그러니까 이제 한 대표로서는 민심이 어떻다 하는 걸 전달하고 싶겠죠.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의정 갈등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나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이 부분에 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한 대표 입장으로서는 국민 눈높이에 잘 맞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그런 부분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독대를 요청한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자 지금 한 대표가 본인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결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 이렇게 가겠다는 방향이 본인이 생각하는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았을 때 그거를 과감하게 교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직을 걸어라 이런 뜻입니까? 직 거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한동훈 대표가 독대에 강한 정치인이냐? 그 정치인들을 이렇게 분류하다 보면 독대에 강한 정치인들이 늘 있어요. 과거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재밌습니다. 같은 경우 독대에 강한 정치인이냐?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독대에 오히려 강하신 분은 누구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그런 스타일이 독대에 강한 스타일이죠. 아, 그렇군요. 거기에는 사실은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 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동반 어느 하- 하락세. 그렇죠. 동반 하락세라고 아까 그 최지원 기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가 딱 배수진을 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면 네. 그러면 독대를 한다고 한들 거기서 무슨 그렇게 큰 성과가 나오겠는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독대 요청입니까? 아니, 한 대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네. 윤 대통령과 실제 딱 그 마주쳤을 때 아마 상당한 어떤 장벽을 느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자, 김상일 대변인께요. 이번에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 네. 이번 사태를 한번 바라보도록 네, 하지요. 자, 화요일 날 저녁 먹자고 이제 성사가 돼 있는데 갑자기 네. 체코에서 들어오자마자 보고서를 보니 따로 만나자라는 네. 요청이 들어와 있다. 네. 윤 대통령 기분이 어떨까요? 뭐 당황스럽고 네. 기분이 좀 언짢다. 불쾌하고 아, 네. 그렇겠죠. 그리고 나를 압박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저를 나를 압박한다는 것 자체가 감히. 그렇죠. 괘씸할 수 있죠. 아.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어떤 감정적인 걸 끝내고 이성적으로 돌아와도 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변할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독대해서 뭐 성과 낼 게 뭐가 있어? 왜 자꾸 이러는 거지? 그렇죠. 난 변할 마음이 없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독대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왜? 아. 입장 차가 분명하고 본인의 입장이 분명한데 네. 만나가지고 어떤 성과가 없을 것 같은 것을 받아들이면 네. 그 이후에 나올 언론 기사들이 좋게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불쾌하면서 고민스러운 네.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그냥 또 거부하기도 그렇고 그냥 말이죠. 또 거부하는 것도 불통 이미지가 강화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좀 약간 속 좁아 보이고. 왜냐하면 지금 볼 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된 이후에 한동훈 대표를 대표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대표로 지금- 인정을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먼저 독대 요청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김 대변인께요. 네. 지금까지는 대통령하고 독대가 되더라도 네.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여럿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다른 분들 다 안녕히 가시고 한 대표님은 잠깐만 좀 남으시죠. 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독대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그 말씀을 드린 건데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독대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먼저 요청을 하게 된 거 아니냐. 결국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본인을 그렇게 배려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본인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정선이 이 두 겹, 세 겹으로 좀 복잡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에서 불쾌감을 나타냈다. 뭐 얘기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만 친윤계 장예찬 전 최고위원도 언론에 알려진 게 한동훈의 자기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성재준 의원께요. 자, 이런 비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시점에서 장해찬 전 최고 이런 말이 네. 과연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한동훈의 자기 정치다라고 이제 그 비판한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거꾸로 이건 장해찬의 자기 정치 아닌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장해찬 전 최고 이런 식의 발언 자체가 속된 표현으로 이제 다 된 밥에 재 뿌리기도 아니고 네. 밥을 짓지도 않은 상태인데 지금 재를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거는 이 지금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데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네. 일단 뭔가 대통령과 당대표가 만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뭔가 소통이라도 되는 모습을 보여야 거기서부터 최소한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장해찬 전 최고 얘기 같은 경우는 그 만남조차도 지금 하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대통령한테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모두 까기 인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두의 대통령도 포함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든 까겠다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보이다 보니까 네. 과연 이게 근본적으로 대통령을 위한 길일지도 아마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장해찬 전 최고의 뭐 이런 식의 발언이 뭐 소통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게 장해찬 전 최고한테도 과연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까?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가 용산을 위해서 한 발언이지만 정작 용산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달갑지가 않을 수가 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당연히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네. 원래 이제 의료개혁 문제 같은 경우는 여론을 봤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추석을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봤었을 때는 의료 붕괴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지금 여론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도 당연히 고민이 있을 것이고 한동훈 대표 또한 고민이 있는 건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머리를 맞댈 수 있어야 되는데 머리조차 맞대지 못하게끔 만드는 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과연 제가 봤을 때 대통령실도 이거에 대해서 달갑게 여길까 좀 의문을 갖습니다.